굿바이브 일상 풍경, 사소한 일에 쉽게 흔들릴 대로 들어가 볼게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작은 일로 네. 마음이 흔들릴 때가 생기더라고요. 이게 항상 웃고 지낼 수도 없고 항상 나의 텐션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리듬을 모든 사람들에게 맞춰줄 수가 없잖아요. 네. 수진님은 멘탈은 어떻게 돼요? 상중하로 나눈다면? 저는 중인 것 같아요. 중, 왜 네. 중인가요? 제가 사실 힘든 일을 겪는 분야마다 되게 멘탈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일적으로 멘탈이 나가는 일이 생겼다. 그러면 오히려 단단해지는 스타일이고, 저랑 좀 가까웠던 인간관계나 아니면 뭐 가족 간에 불화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좀 유리 멘탈이 되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 안에서는 조금 갈등이라든지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이 생겼었을 때는 네. 그게 크게 와닿는 거네요. 네네. 감정에 뭐 소용돌이가 생기듯이. 네네. 그럼 그 멘탈을 조금 회복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저는 약간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잘한 일인가? 네, 잘한 일인가? 내가 나중에 후회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상대방한테 상처 주는 말을 내가 너무 많이 했나? 이런 걸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럼 혹시 네. 수진님이 상처를 준 말이라고 생각했던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헤어진 연인한테 이게 할 아직 수도 있는 거고. 사연은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네, 얘기해 주세요, 편하게. 사실 친구랑 그렇게 크게 싸운 적은 없어서 뭐 연인이라든지 아니면 가족이랑 가족. 이게 조금 네. 오고 가는 말 중에서는 강한 맞아요. 말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나도 그 말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네. 툭 튀어나거나 네. 아니면 그 상대가 나한테 센 말 하니까 나도 네. 세게 받아야겠다. 네, 맞아요. 이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좀 내가 이런 문제 있을 때 유리 멘탈이구나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개인적인 얘기를 했으니까 네. 지금 20대, 30대 분들은 이런 일도 좀 흔들릴 것 같다. 사소한 일들 중에. 20, 30대면은 뭐 취업 준비를 하면서 많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일이 많아질 것 같고. 면접 다녀오거나 아니면 네. 그 발표가 났었을 때. 네, 맞아요. 그리고 취업도 그렇고 연애도 그렇고 2030은 다 그런 문제로 흔들리지 않을까요? 우리가 봤었을 때 취업, 연애 아니면 뭐 건강, 인간관계 등 네. 다 하나의 결로 이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쵸. 내가 학교 생활을 하고 주변 사람들도 다 취업 준비를 하고 네. 내가 무언가 경제적으로 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네. 근데 그게 하나가 무너지면 어떤 사람들은 도미노처럼 다 무너질 때도 있잖아. 그쵸. 연애하다가 남자친구랑 싸웠는데 뭐 중간고사도 망쳤어. 그러면 이게 진짜 더 파장이 커지는 거고. 네. 그래서 누군가한테 말을 하거나 아니면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어떤 무언가 자기만의 회복 방법으로 찾는 사람도 있지만 네.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방법을 모르니까 더 지쳐가거나 네. 학교 생활이 힘들거나 아니면 직장 생활이 힘들거나 네. 아니면 취준생 생활이 조금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을까. 네, 맞아요. 그럼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네. 내 몸과 네. 마음의 멘탈이 네. 도미노처럼 무너졌었을 때 네. 뭐 잠이 안 온다거나 네. 아니면 술이 땡긴다거나 저는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만약에 힘든 일이 생겼다 하면은 저는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편이거든요. 그게 뭐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제일 친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술 한잔 하면서 네, 털어놓거나 네,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군요. 네. 답답한 내 마음을 네. 털어내야 네. 괜찮아질 것 같다. 맞아요. 누군가에게 털어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좀 무기력해지는 것 같아요. 네. 무기력해지는 거. 네. 뭔가 하고 싶었던 일들이 나중에 해야지. 네. 조금 괜찮아지면 해야지 이런 생각 드는 거군요. 네, 좀 쉬는 시간을 줘야겠다 나에게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고. 그럼 그게 한 달에 기준으로 봤었을 때 주기가 어느 정도세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런 게 오나요? 그쵸, 그런 것 같아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오는 것 같아요. 많이 오는 분들은 진짜 일주일에 뭐 두세 번씩 오는 분도 있을 거고. 네. 근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빨리 털어버리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서. 한번 털어내면 그래도 외능력이 생기니까 네. 괜찮아지는 거잖아요. 네. 친한 친구한테 수다 떨고 나면 네, 맞아요. 2주 정도는 괜찮고 네. 근데 2주 뒤에 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네. 모르고 아니면 네. 또 지속적으로 무언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네. 내 머릿속에 드는 고민들이 있으니까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멘탈이 무너지면 제일 큰 게 수면에 장애가 오는 것 같아요. 저도 요즘 찾아보니까 네. 20대, 30대들이 수면 시간이 엄청 줄어들었대요. 네, 맞아요. 이게 외부에서 받는 스트레스 아니면 내부적으로 뭔가 고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딘가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잠이 안 오거나 아니면 늦은 시간까지 유튜브를 계속 보거나 뭔가 친구를 만나지는 못하고 네. 뭔가 혼자서 해결하려다 보니까 그게 더 쌓여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거 같아요. 입맛이 없어진다. 시험 공부 진짜 열심히 하고 네. 밤새거나 아니면 벼락치기를 해도 그런 게 있잖아. 네. 그 다음날 뭘 먹어도 맛이 없을 때. 네. 30대도 그런 게 있어요. 뭐 시험 공부는 아니지만 네. 직장 생활하다가 뭔가 프로젝트라든지 하는 일이 잘 안 됐어. 네. 진짜 그 전에 갔었을 때는 맛집이었는데 네. 딱 갔어. 이상하게 맛이 안 느껴져. 별로야. 그러면 이거는 뭔가 내가 몸과 마음의 멘탈이 무너져 있거나 말을 안 할 뿐이지 내색을 안 할 뿐이지 내가 머릿속이 복잡해졌기 때문에 네. 이 뭔가 호르몬 자체가 바뀐 거잖아요. 네. 맛을 느껴야 되는데 네. 맛이 없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20대, 30대들이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아직 많은 경험을 못해서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물론 나이에 따라서 더 단단해지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경험이 적을수록 저는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일이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경험이 없으니까 네, 더 이건 뭐지? 하면서 헷갈릴 때도 많고. 그게 제일 큰 게 네. 앞에 누군가 없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이끌어주는 사람이라든지 도와줄 네. 사람 있어야 되는데 네. 대학생이 되고 나서는 부모님도 그 역할을 이제 못 해주거든요. 네, 맞아요. 경제적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지원이 될 수 있지만 네. 내가 꿈꾸는 무언가를 가기 위해서는 네. 내가 성취해야 되거나 내가 더 앞서 나가야 돼. 네, 스스로 뭔가 하는 일이 있어야 되니까. 있어야 되고 경쟁자들이 고등학교 때보다 몇백 배가 많아진 거예요. 네. 근데 앞에 나가는 선배들이 도와주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그 사람들도 허덕이고 있거든요. 혼자 가느라 힘든데. 네. 그 사람들도 뒤를 못 돌아봐요. 네. 뒤를 돌아보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의 바지가락이라도 잡아야 되고.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0대, 네. 30대들이 불안, 뭐 아픔, 슬픔, 아니면 고독함, 뭐 이런 거를 많이 느낀다는 걸 봤었을 때 네. 그만큼 사회가 닫혀 있구나. 네. 근데 잘 되는 사람들은 너무 빠르게 잘 돼. 네. 예전에 30대가 잘 되는 사람들은 전문직이었거든요. 우리가 흔히 아는 의사,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은 제가 10대 때 대학교 들어갔었을 때 저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이다. 네. 사회적 기준이었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워낙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네. 자기만의 길을 만들어 가는데 네. 그 사람들의 버는 뭐 돈이라든지 연봉을 봤었을 때 엄청나잖아요. 같은 20대인데 차이 나게 됐었을 때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고 가장 큰 건 또 SNS 같아요. 맞아요. SNS로 너무 많은 것들이 보여져요. 네, 너무 또 괜찮은 모습들만 올라오니까 그거를 보고 약간 자괴감이나 좌절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고. 현타가 빨리 오죠. 네, 그러면서 또 무기력증도 생기고 사람들이 나는 뭐 하고 살고 있나? 네, 나는 뭘까? 쟤는 저기 해외여행 가 있는데. 네, 나는 왜 여기에 계속 있는 거지?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저 때는 20대들이 SNS를 하긴 했었는데 이만큼 밀접하게 관련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뭐 카카오톡 안에서도 프로필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게시물을 올리잖아요. 네. 그거를 너무 직관적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어떤 무언가 필터되는 게 없어요. 네. 그래서 더 빠르게끔 많은 무언가를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적으로 혼란을 겪는 거죠.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20대 분들이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흔들리는 날이 있으면 또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지 않을까. 그쵸. 그럼 아픈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방법들 좀 얘기해 줄까요? 이렇게 경험하고 나면 아프잖아요. 네. 누군가는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다. 바늘로 네. 쿡쿡 찌르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 제가 좀 힘든 일을 겪을 때 항상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런 일을 겪으면서 내가 오히려 더 성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오히려 좋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완화가 되는 거네요. 네. 완화도 되면서, 뭐,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이게 진짜 긍정적인 말 한마디, 네. 내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의 문장이 가끔은 힘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오늘은 이런 일도 겪었어. 네. 누군가 봤었을 때는 이게 아무 말이 아닐 수도 있지만 네. 누군가에게는 이 말 자체가 네. 그 하루라든지 일주일을 버티는 힘이 될 수도 있고. 네. 저는 에세이 같은 책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 책들이 진짜 도움이 될 때가 있잖아요. 네. 왜냐면 친구랑 아무리 말을 해도 네. 한 문장으로 정리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맞아요. 마음은 후련한데 네. 끝맺음 이상해. 네. 에세이라든지 인스타에 올라오는 그 뭐랄까 좋은 문장, 네. 글귀 그거 딱 보는 순간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네. 그게 딱 맞아요. 들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책, 에세이라든지 지금 좋은 글귀 관련된 인스타들이 좋아요도 많고 네. 유튜브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따뜻한 말이라든지 네. 좋은 글귀만 이렇게 낭독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풀어서 얘기해주는 분들. 네.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아픈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기준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 기준을 단시간에는 못 만들어요. 왜냐면 계속 기가 얇거든요, 사람이. 그쵸. 누가 뭐 이거 잘 될 것 같아. 아니면 누가 뭐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이게 더 좋은 방법이야. 이러면 나도 모르게끔 네. 거기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따라간단 네. 말이에요. 네. 대중적인 걸 원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많이 생각해봤는데 기준을 만들어 놓고 나면 진짜 많이 안 흔들리는 것 같아요. 아프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기준, 그러니까 꿈이라는 기준이 있으면 네. 나는 이거를 언제까지 한번 도전해보고 네. 이게 안 되면 그래도 다른 걸 찾아봐야지.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데드라인 같은 경우죠. 그쵸.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들도 이 정도는 내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야겠다. 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솔직히 말하면 학교 생활 뭐 취준하면서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워낙 경제적으로 안 좋으니까 많은 걸 그냥 소비하고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린단 말이에요. 돈이 없었을 때. 네. 그러면 어느 정도는 내가 기준을 삼아 두면 네. 조금은 뭐 절약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여행을 좀 덜 간다거나 이런 방식을 찾아서 아픈 감정이라든지 힘든 감정들을 조금 바꿔야 되고 네. 제가 가장 아쉬워한 게 20대 때 네. 여행을 많이 못 간 거. 아. 친구들이랑 가는 게 가장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네. 혼자라도 많이 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행만큼 좋은 게 없는 게 다른 거는 모두 다 일상 안에서 넓혀가는 거거든요. 네. 쇼핑을 한다거나 네. 친구를 만나서 뭔가 맛있는 걸 먹으러 간다는 거. 네. 일상에 벗어났었을 때 우리가 뭔가 새로운 자극이 들어와요. 근데 그건 여행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픈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네. 1년에 한 번, 뭐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이라도 네. 국내 여행이라든지 뭐 아르바이트 하셔서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면 커피 좀 덜 마시고 그래도 좀 모아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혹시 최근에 여행 가신 적 있을까요? 네. 제가 지금 대학교 고학년인데
대학생 때 5학년을 그러면 청취자분들이 다 눈치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 애매하게 말하면 아, 그냥 편하게 얘기해주세요. 아, 네. 제가 대학생 때 여행을 많이 다니는 걸 목표로 했었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쉽지 않았죠. 네,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뭐 비자도 풀리고 해가지고 일본에 다녀왔는데 네네. 친구들이랑 같이 갔거든요. 같이 갔다 어디 갔다 왔어요? 지역을 얘기해줘. 일본 도쿄요. 도쿄. 네, 근데 확실히 가니까 좋더라고요. 되게 되게 새로운 것들도 많이 경험하고 대학 생활 때 많이 못 갔으니까 더 좋았겠네요. 너무 좋았죠. 약간 고삐 풀린 사람 마냥 네, 너무 좋아가지고 막 놀았는데 가보니까 더 여행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여름방학 때 또 한 번 가거나 네. 가고 싶다는 생각이 또 들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번에 어딜 갈까 좀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한 번 또 안 가게 되면 네, 그 다음을 생각 안 하거든요. 맞아요. 그냥 내가 일상생활에서 잘 지내야지 네, 하는데 여행은 힘들 때도 있거든요. 솔직하게 맛있는 것도 먹지만 네. 전혀 모르는 곳이거나 해외로 가면 네, 내가 말도 안 통하는데 네, 다 해야 힘들어요. 되고 네, 모르는 곳 갔었을 때 불안함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진짜 대중교통을 또 이용해야 되면 네. 지치는데 네. 갔다 와야 알아요. 힘들어도 또 가는구나. 맞아요. 중독성이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여행 이야기도 나눴는데 우리가 이색 질문 2가지 할게요. 네. 실수한 일에 집착하거나 혹시 좌절한 적이 있을까요? 네, 있는 것 같아요. 언제 그랬어요? 제가 예고를 나왔는데 고등학생 때 예고에서 공연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네. 수진님이 네. 아주 이제 푸푸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가 생각 안 나는데 수진님은 나름 이제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다 보니까 대학생 때도 이런 경험이 있겠지만 네. 고등학교 때 얘기니까 편하게 해주세요. 아, 네. 고등학교 때 이제 실제 공연에 올라갔는데 제가 전혀 긴장이 되지 않는 씬이었거든요. 잘 준비되어 있는 씬 네,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부담감도 없고 긴장감도 없어서 자신 있게 무대에 올라갔는데 그 씬에 있는 대사를 한 통을 날려먹은 거예요. 큰 실수죠. 네, 정말 큰 실수였는데 그때 정말 많이 당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머리가 백지 상태가 된 건가요? 네, 완전 하얘져가지고 그러고 백스테이지에 내려와서 혼자 커튼콜 하기 전까지 벽 보고 서 있었어요. 네, 되게 계속 곱씹어 본 거네요. 네, 계속 곱씹어 보고 갑자기 너무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나 왜 이러지 이러면서 좌절도 하고 했는데 돌아보니까 어땠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어때요? 그때는 마음적으로 흔들리거나 네. 뭔가 복잡해진 거잖아요. 네네.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네. 지금 생각해 봤었을 때는 긍정적으로 보는 건가요? 한 번쯤은 실수해도 괜찮지. 아니, 아까 전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좀 가지시군요. 네. 긍정적이긴 한데 지금 생각했었을 때는 또 뭐 이런 경험도 내가 해봤구나. 진짜 무대 위에서 실수하면 안 되는 건 맞지만 그게 큰 것 같아요. 네. 한 번 큰 실수를 하게 되면 네. 나도 모르게 빠르게 자각하잖아요. 네. 이제 대본을 더 열심히 외워야지. 네. 이제 내가 진짜 사소하게 생각한 무언가도 네. 한 번은 더 봐야 네. 이런 실수가 없구나를 한번 생각하신 게 아닐까. 네, 그런 다짐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대본을 볼 때마다. 긴장감이 없다 싶으면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러면 안 된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을 가지기도 하고. 그때가 있어서 지금의 어떻게 보면 수지님이 네. 된 거네요. 네, 더 열심히 하려고 하죠. 저는 실수한 일에 집착했던 적이 딱 한 번 있는데 네. 이거는 진짜 오랫동안 기억이 남아요. 대기업에 면접을 가야 되는데 네. 그게 저희 집이랑 좀 멀었어요. 네. 그러면 뭐 9시까지 입장해야 되잖아요. 네. 못 들어갔어요. 한 2분 정도 늦었는데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 이제 도와주는 인사팀에서 나온 분들 같아요. 네. 그 수능에서 문 닫듯이 이렇게 닫으면서 어떡해. 제가 한 번만 들어가면 안 될까 했는데 그분들도 그게 어떻게 보면 공정한 거잖아요. 네. 시간이 늦은 사람 못 들어간 게. 그때 한 번 못 들어가고 나왔을 때 집에 돌아오는 길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네. 진짜 뭐 제가 한 10분, 20분 늦었으면 생각이 안 들 것 같아. 네. 근데 2분 그 버스에서 잘만 내려서 뛰었으면 뛰긴 했었는데 네. 뭐
횡단보도만 안 걸렸으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전혀 네. 모르는 길을 갔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저도 변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장 크게 변했던 게 중요한 회사에 면접이 있으면 시간이 되면 그 전날 가봐요. 그 전날 회사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시간대에 내가 갈 수 있는지 한번 가보는 거죠. 근데 변수들이 있는 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네. 모르잖아요. 지금은 제가 이제 차가 있으니까 네. 지금 면접 보러 갈지 잘 못지만 그때는 그 이후에 계속 한 번씩 가보면서 내 마음도 한번 다짐하고 진짜 한 번도 안 늦었어. 그게 있고 나서 그때 집에 돌아오면서 부모님한테 전화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못 들어갔다는 말을 못했어. 아. 부모님이 너무 실망할까봐. 아. 그리고 그냥 떨어졌다고. 이게 마음 어린 마음 아프네요. 안에서는 그게 나오잖아요. 네. 부모님한테 나 못 들어갔어 얘기해야 되는데 네. 그게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죠. 네. 지금은 부모님도 알아요. 예전에 네. TV에 자주 나오잖아요. 대기해 보니까 네. 나 저기 갔다가 못 들어갔다고 얘기했는데 한 3년 동안은 제가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떨어졌다 얘기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때 못 들어간 기억 하나가 나를 조금씩 변화시켰고 네. 내가 더 잘 될 수 있는 네. 이런 실수는 이제 안 하겠다라는 다짐을 네. 만들어준 게 아닐까. 오히려 좋네요. 좋은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으로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못하고 있는 게 많잖아요. 우리가 사소한 일에 흔들리거나 일상을 벗어나는 게 쉽지 않을 때 주변 친구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아까 연애 얘기를 하면서 잠깐 말씀드린 거지만 다시 연애 얘기로 돌아가나요? 저는 항상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굉장히 객관적인 시선으로 질문을 던지거든요. 너가 객관화를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거군요. 네, 그래서 일단 객관적인 질문을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 그리고 너가 이 일을 선택했을 때 후회하지 않을 일인지 이것도 물어보는 것 같고 그렇게 질문을 하다 보면은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것 같아서 나름의 체크리스트네요. 네. OX가 되든지 뭐 이게 맞다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네. O가 많거나 아니면 체크한 네. 부분이 많으면 이거 네. 해도 돼. 네. 이렇게 좀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가 같네요. 맞아요. 아니, 수진님이 얘기했는데 제가 한 얘기처럼 제가 뭐 다 정리를 했는데 네, 수진님이 좋은 얘기를 해주신 거고 네. 저는 생각만 하고 행동을 못 하고 있다면 네. 후회해도 하라고 할 것 같아요. 20대 때는 네. 후회할 일을 하지 말라라는 나름의 신념이 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후회라는 건 진짜 가슴 아픈 일이에요. 네. 그래서 동생들이나 친구가 뭔가 물어보면 후회할 일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 나이가 좀 들어보니까 네. 후회해도 그냥 고가 좋다. 그런 경험들이 쌓여있는 사람과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어느 순간부터 차이가 나냐면 30대부터 나는 것 같아요. 20대 때는 몰라요. 20대 때는 그게 하나의 상처로 다가오면 너무 힘들어. 네. 그 나이대를 살아가는데 상처 하나가 너무 쿡쿡 찌르거나 아픈데 네.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조금씩 단단해지고 30대 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방송에서도 말을 많이 했었는데 더 힘든 일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20대 때 면역력을 더 키운 사람들이나 네. 우리가 뭐 조금 표현을 하자면 몸집을 만들어 놓은 사람 네. 그런 사람들이 30대 때 더 잘 버티고 뭔가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후회해도 고, 뭐 못 먹어도 고 이런 표현인 거죠. 제가 새겨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마음을 잡아주는 한 가지 방법. 청취자분들이 앞에 얘기 열심히 들었지만 네. 요 방법 한 가지 알고 가면 그래도 오늘 방법 참 잘 들었다 할 수 있는 이런 팁이라든지 아니면 각인시켜줄 수 있는 말 하나 해주세요. 어려워. 네. 뭐가 있을까요? 뭐 마음을 잡아줄 때 나는 뭐 음악적인 것도 있고 영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부모님한테 한번 그래도 조언을 듣는다거나. 저는
절대 혼자 생각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혼자서 그걸 다 해결하려거나 네. 혼자서 이걸 이겨낼 수 있겠다 생각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네. 충분히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해도 되는데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진짜. 네. 근데 그걸 모르고 혼자 끙끙 앓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소가리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게 우리 프로그램의 하나의 가치관이랑 맞는 게 네. 저도 방송을 오래 하면서 청취자분들이 고민을 많이 보내줬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인스타에 글을 하나 올렸었는데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각자의 이야기를 들려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제가 남겼었어요. 네. 왜냐면 사람들마다 사연은 다 있는데 네. 누군가에게 말하는 거 쉽지 않은데 우리 방송이 잘 되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네. 청취자분들이 뭐 친구 이야기 아니면 가족 이야기 아니면 연애 20대 30대 분들의 하나의 고민인 거잖아요. 네. 그걸 계속 보내주시는 게 고마울 때도 있고 네. 방송국에서는 다 다루지 못하지만 진짜 아픈 사연 아니면 진짜 이거는 치료를 받아야 되거나 아니면 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런 걸 그냥 알려드린단 말이에요. 네. 메일로 답장을 보내줄 때 이런 건 혹시 이런 센터가 있거나 아니면 이런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해보면 어떻겠냐. 네. 근데 그런 분들이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곳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사이 상담소 그래서 네. 제가 앞에 똑똑을 넣어놓은 이유가 네. 그런 것 같아요. 어딘가에 문 두드릴 곳이 없으면 그냥 우리 방송에 사연을 보내주면 제가 다 해결 못하는 것들도 많죠. 워낙 많은 고민과 많은 아픈 사연들이 있으니까. 네. 다만 한번 말하고 나면 괜찮으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뭐 수진님이 얘기해 주셔서 네. 제가 좀 살을 붙였던 거고 네. 마음을 잡아주는 한 가지 방법 진짜 생각해 보니까요. 네. 저도 멘탈이 많이 흔들리거든요. 그럴 땐 잠을 많이 자는 것밖에 없어요. 잠을 잘 자야 생각해 보니까 뭔가 빨리 잊어버려. 그쵸. 저도 나름 생각이 진짜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주말에 잠을 진짜 잘 자면 낮에 계속 자요. 그거 있잖아요. 낮에 일어나서 뭐 해야 되는데 쉬려고 1시간만 더 자야 되는데 또 자고 있고. 근데 그렇게 여러 번 자고 나면 네. 뭔가 머릿속에 있었던 아니면 그 주에 고민하고 있었던 일들이 네. 기억에서 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네. 수진님 오늘 1시간 좀 넘게 얘기했는데 어떠셨을까요? 일단 제가 말을 하러 왔지만 오히려 제가 더 이거는 내가 새겨 들어야겠다라는 얘기도 많았어가지고 되게 조언도 많이 받고 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고. 다행이네요. 네. 제가 또 라디오 방송을 언제 해보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저한테는 뜻깊은 경험인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수진님이랑 얘기하면서 네. 수진님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경험들과 네. 아니면 생각들 그리고 그때 나이에만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네. 그걸 청취자분들에게 전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주제가 어떻게 보면 진짜 사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어떤 한 분에게는 진짜 힘이 되거나 아니면 네. 생각의 전환 네. 그게 된다면 저는 만족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싶었지만 네. 어느 순간 보니까 한 분이라도 이 얘기를 듣고 댓글을 남겨주면 나는 오늘의 할 일을 다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사소하지만 또 이야기를 나눴고요. 네. 수진님이 우리 인스타와 이메일 한번 알려주세요. 방송 이외에 인스타 사이사이 POD와 이메일 사이사이POD@gmail.com으로 소통해요. 좋아요와 구독은 우리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팟빵 어플로 댓글과 방송 후기 많이 남겨주세요. 긴 이야기는 메일로 기다릴게요. 다음 토크는 언어 위, 소심한 나라서입니다. 한 주 쉬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이 더 가까워져요. 안녕!